사자TV 유신쇼 유신독설 레전드.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신독설 레전드입니다. MBC 뉴스데스크에 이어서 여기저기서 대륙을 경락 마사지 해주고 있습니다. 7년 넘게 뒤늦게서야 가끔씩 까주던 미디어들이 총궐기에서 까주고 있습니다. 뭐 다른 빈 목적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이제서야 제대로 일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MBC 뉴스 9시 뉴스데스크에 이어서 어제 아침이었죠. KBS 화요일 아침 굿모닝 KBS ETV 굿모닝 대한민국에서도 나왔다고 하는데 그게 서비스를 다시 안 해가지고 혹시 그거 가지고 있는 분들 있으면 좀 제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TV조선 수익 내역까지 공개가 돼버렸습니다.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겠죠. 그리고 중앙일보에서 카톡 대리 고백 방송에 대해 문제점에서도 들고 나섰습니다. 이런 보수 언론 공중파에서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 일부 아프리카TV의 BJ들은 탄압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개그맨 출신 BJ를 포함해서 시사 BJ, 다양한 BJ들이 탄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말도 안 되는 거지 같은 주장인지를 잠시 후에 낱낱이 깨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의 계절입니다. 돈 떨어지고 돈 벌 데가 없으니까 하나둘씩 기어오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천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할 말씀 듣고 잠시 후에 유신독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풍선충 때문에 별창들의 벌레죠. 풍선충 때문에 좀 늦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짧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하게 웃겨드립니다. 시원하게 까드립니다. 유신쇼. 많은 언론에서 대륙의 부패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걸 탄압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 시민단체 클린 UCC 홈페이지가 완성되었고 이제 네이버 다음 줌에서 클린 UCC로 검색을 하면 사이트가 뜹니다. 느리지만 최선을 다하여 클린 UCC 캠페인을 지켜야 될 것입니다. 투쟁! 지키자 클린 UCC 캠페인은 시민단체 클린 UCC, 인터넷신문 사자TV, 인터넷방송 유신쇼가 함께합니다. 어딜 가겠다는 거야? 이제 우리 서로 사랑하는 걸 알게 됐는데 어딜 가겠다고? 미안해요. 저 이제 주군의 태양 못해요. 저 이제 유군의 태양 해야 돼요. 유군? 유군이 누구야? 나 그랜드 백화점 사장이야. 그래도 가야 돼요. 사실 그분이 더 잘생겼고 몸매도 좋아요. 저 유신쇼 팬인데 11월 23일 토요일 오후 6시 부천 빅치킨에서 올해 마지막 팬정모가 있어요. 회비가 얼만데? 성인 2만원, 청소년은 만원이요. 그렇게 싸? 그렇게 거기 남는 게 뭐가 있어? 유신님은 남는 거 신경 안 써요. 아낌없이 다 쓰거든요. 좀비 두꺼비 새끼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래? 그럼 같이 가자. 정말요? 2013년 마지막 유신쇼 팬정모 11월 23일 오후 6시 부천 빅치킨에서 함께합니다.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 야 브라더, 야 이 풍소충 계산동 18번 이 새끼들은 왜 이렇게 난리냐? 야 나같이 무식해도 사자TV 유핑은 후원이잖아.
그걸 가지고 왜 쇼핑이라고 지랄 연병하면서 지랄 개지랄 떠는 거야. 후원해줄 것도 아니면서. 그 새끼들은 병신입니다. 아, 병신이었어? 우주대 병신? 여러분들 병신 안 되려면 잘하세요. 사자TV 오픈마켓 유핑은 쇼핑몰이 아니라 후원이에요. 알았어요? 나같이 무식한 사람도 알겠는데 에라이 우주병신아. 사자TV 오픈마켓 유핑은 사자TV를 위한 후원 공간입니다. 일반 쇼핑몰이 아닙니다. 엄마? 아빠?를 우주병신으로 만들지 마세요. 일배충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배충의 왕입니다. 요즘 풍선충 놈들이 꿈틀꿈틀 풍선을 쳐먹고 쓰레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애국보수가 나서서 풍선충들의 풍선을 터뜨려야 될 것입니다. 이 새끼들은 우리보다 해충이에요. 이런 새끼들을 반드시 염산, 황산, 아황산에 넣어 없애야 될 것입니다. 일배충들은 국왕의 명령에 충실하게 따라주십시오. 애국보수 만세! 이 캠페인은 일배충 왕실이 함께합니다. 네, 오늘은 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들어서 MBC 뉴스데스크를 비롯해서 KBS, ETV, 굿모닝 대한민국, 그리고 TV조선 등 많은 보수 중도 언론에서 아프리카TV의 유해성에 대해서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 기회를 잡아서 확실하게 밟을 것은 밟고 썰어버릴 것은 썰어버려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전망, 그리고 그 내용을 간단하게 얘기하고 시청자분들의 또 전화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풍선충 때문에 늦게 시작됐기 때문에 좀 짧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특보 내용부터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TV가 유해방송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TV조선은 2013년 10월 29일 저녁 7시 뉴스를 통해서 아프리카TV 유해방송 논란에 대한 보도를 했습니다. 내용을 그대로 재연해서 보내드리겠고, 해당 내용은 사자TV.com 방송국 핫이슈 게시판에서 링크가 되어 있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동안 말만 돌았던 인기 BJ들의 수익입니다. 수익 1, 2위 상위권이 억 단위, 최근 9개월 수익이라고 하는데 1년도 아닙니다. 2억 원을 실수령액이 2억 원을 넘어선다고 합니다. 이 내용이 그대로 TV조선에 나왔습니다. 그대로 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내용은 TV조선의 저녁 7시 뉴스를 재현한 것입니다. 아프리카TV는 실시간 개인 방송을 콘셉트로 삼고 있는 인터넷 방송 매체입니다. 하지만 법적 규제를 받지 않는 법의 사각지대에 있어 유해 방송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백대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프리카TV는 회원수 1,000만 명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브로드캐스팅 자키, 이른바 BJ로 22만 명을 넘어서는 등 영향력이 상당합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을동 의원에 따르면 아프리카TV의 올 상반기 누적 접속자 수가 50억 명을 넘어선 덕분에 단일 아이템 매출만으로도 수익이 258억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실효성 있는 규제 방법이 없어 문제입니다. 정보통신법상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돼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를 받지 않고 자체 규제만 이루어집니다. 아프리카TV는 이른바 별풍선 아이템 매출이 수익의 75%를 차지하는데, 이를 위해 방송을 선정적으로 진행해도 사실상 방치된다는 겁니다. 수영복이나 속옷 차림으로 춤을 추고 노래에도 규제망을 피해갑니다. 특히 연간 실수령액이 1억 원 이상이 되는 스타급 BJ도 수십 명에 달하지만 자체 수익 악화를 우려해 이들에 대한 단속이 미미하다는 겁니다. 22만 명의 BJ를 35명의 모니터 요원이 3교대로 근무해 사실상 수박 거달기 감시에 불과한 것도 문제입니다.
때문에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영상정보 보관 의무를 지어 사후 감시라도 철저히 해야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백대호입니다. 네. 22만 명의 BJ를 3교대로 35명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요거 5명 넣은 것도 유신 때문입니다. 이것도 제가 직접 아프리카TV 관계자, 운영팀장급과 여성가족부 관계자와 만나서 했는데 개선사항 중에 하나가 이 5명 늘리는 거였는데 이게 35명이 24시간을 감시하는 것도 아니고 35명이 3교대로 근무한다고 합니다. 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제가 제안을 했었죠. 어떤 거였습니까? 24시간 신고센터입니다. 지금 다음 그리고 네이버도 실시를 하고 있죠. 나우콤 현재 아프리카TV의 시가총액은 1,000억 원이 넘습니다. 물론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그런 업체가 유료 아이템 수익만 258억 원인데 네, 단일 아이템 매출만 258억 광고 수익까지 합치면 엄청난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걸까요? 돈을 아끼려고 못하는 걸까요? 24시간 신고센터면 끝입니다. 이 방송에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신고하면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고객센터를 신고센터를 동원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실시간 제보 게시판입니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요원이 볼 수 있게 스크린샷이나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올려서 제재를 가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안 합니다. 왜요? 돈이 없어서 용량 부족이랍니다. 첨부가 안 됩니다. 항상 고객센터에 신고하라고 하는데 용량이 스크린샷 3, 4장만 하면 초과입니다. 신고를 하고 싶어도 신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이메일로 신고받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폴리스 이메일 모의를 만들어서 그 이메일을 공유해서 같이 보는 게 낫습니다. 실시간 모니터링 신고 게시판 이거 어렵나요? 지금 아프리카TV 서버 남아도입니다. 원래 그런 사업하던 회사입니다. 그런데 서버가 없어서 회선이 안 돼서 안 할까요? 방치 방조하는 거죠. 자, 첫 번째 24시간 신고센터, 두 번째 24시간 실시간 제보 게시판, 신고 게시판. 요 2개만 하게 되면 35명 3교대로 해도 충분합니다. 그게 불가능하다면 저를 그 모니터링 담당자 팀장으로 임명을 하십시오. 외부 인력도 쓰잖아요. 외주 보잖아요. 내가 목 다 댕강 해볼 테니까. 내가 다 목 자를 테니까 내가 이 35명의 인원으로 유신이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여줄게요. 자, 테스트를 한번 해보면 될 거 아니에요. 못한다. 22만 명의 BJ를 35명이 못한다고 했는데 과연 유신이 해내는지 못 해내는지를 그거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는 얘기예요. 아프리카TV는 못한다고 그러고 시가총액 1,000억이 넘는 코스닥 상장 기업이. 그래서 내가 테스트를 해가지고 되면 위에 대표이사부터 이사까지 다 자르는 거죠.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시면 안 되죠. 안 된다면서요. 내가 저 3교대로 35명 데리고 내가 싹쓸이 해버릴게요. 내가 버르장머리 다 잡을게요. 뭐 이상한 짓 해? 불법적인 행동을 해? 내가 버르장머리 다 잡아줄 테니까 나한테 3개월만 맡겨봐. 오빠 한번 믿어봐. 아구빵을. 베스트 BJ든 시청자가 2만 명이든 4만 명이든 규칙 어기는 새끼 아구통을 날려버릴 테니까 나 3개월만 시켜봐. 내가 바꾸는지 안 바꾸는지. 근데 다툼도 없을 거야 심지어. 왜? 평화적으로 진행할 거니까. 평화적으로 설득하고 노력하고 캠페인하고 그래도 거부하는 새끼는 아구통을 날려버릴 테니까. 그게 어떤 BJ든. 맡겨봐. 외주도 주는데 뭐 CS팀 외주 주면 된다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 돈 그대로. 지금 핑계 대는 거예요. 저 금액을 보십시오. 저게 어마어마한 금액.
지금까지 뭐 얼마 못 벌어요, 별풍선 수익 얼마 못 보여, 거짓말하고 얼마나 시청자를 농락했습니까? 국정감사 자료 이거 새누리당 김을동 의원 아니었으면 이거 밝혀지지 않는 거 아닙니까? 단일 아이템, 이게 단일 아이템 매출만으로 258억입니다. 상반기만. 아니 상반기가 아니고 이 덕분에 이게 상반기인지 모르겠는데 단일 아이템 매출만 258억. 광고 수익, 광고 덕지덕지 붙었는데 그 수익까지 하면 얼마예요, 수익이? 얼마나 뽑아낸다는 거를 우리가 입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8.15 특사로 불법, 탈법, 편법, 심각한 BJ들을 다시 풀어주는 거 아닙니까? 돈 벌려고, 매출 올리려고. 예전에 클럽박스, 피드박스 운영했던 것처럼. 최근에 전 문용식 대표가 과거에 저작권 방조 혐의로 1,000만 원 확정 판결된 거 아시죠? 기사 난 것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 예. 그쵸? 그 죄가 인정이 됐어요. 벌금은 쥐꼬리만큼 나왔지만 그때 했던 행동을 똑같이 했죠. 아프리카 TV에서. 저작권 침해, 불법 토토, 랭킹 조작. 그래놓고는 탄압이래요. 탄압이래. 시사방송, 뭐 개그맨 방송에서 한다는 소리가 탄압이래요. 거짓말하고 있대. 그런 일이 없대. 그런 일이 절대 없대. 옛날 얘기래. 진짜 그렇게 회사를 빨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TV조선 기사에 대해서 약간 낼름낼름했고, 저 오늘 사실 뭐 기사를 쓸 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예, 요거 일단 그 TV조선 한번 보시고요. 나는 뭐 TV조선을 안 보지만 요건 정말 끝내줘요. 아주 시원하게. 그리고 TV조선에 그 모자이크를 하긴 했는데 누군지 다 나와요. 여성 BJ죠? 예, 여성 BJ 2억 얼마. 그 다음에 또 같은 여성 BJ 2억 얼마. 2억대 몇 명하고 이렇게 쭉 있더라고요. 대단합니다. 한 최근 것만 그렇다고 하는데 뭐 9개월 거가 그렇다고 그러는데 와, 아니 그 BJ보다 못 사는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못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헝헝헝 헝헝헝 호구 새끼들이 랩을 한다. 헝헝헝 이 많이 쏘면 모텔 가줄까. 헝헝헝 그냥 쌩까네. 헝헝헝 그거 따지면 블랙이네. 헝헝헝 호구들이 랩을 한다. 헝헝헝 오빠라고 뭐 줄 것처럼 얘기해놓고 나중에 욕만 준다. 헝헝헝. 예, 이거 뭐 정영돈 씨하고 지드래곤 와가지고 랩을 해야 돼요. 호구 새끼들 가서 보면은 죽으라고 일해가지고 뭐 공장에서 일하고 회사에서 일해가지고 갔다가 그냥 퍼질러 주고 말이죠. 이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랩을 좀 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Yo, check it out. 빨대걸, 빨대걸, 빨대보이. 호구들의 대동맥에 빨대를 꽂아 쭉쭉 4분의 3박자로 맛있게 첫 받을지 먹는다. 빠러 빠러 빠빠러 오늘도 빠러 살아있는 흡혈귀 인조인간 뱀파이어. 얼굴을 개조했구나. 얼굴이 레고인가. 얼굴을 조각조각 조각해서 외계인도 아닌 사이버그. 얼굴에 분칠하고 떡칠하고 지랄 연병 줄 것처럼 줄까 말까 줄까 말까 밀당하며 빨대를 꽂는다. 쪽쪽 빨아 쪽쪽 빨아 새우젓 빨아 빨아 빨아. 너희들 뭐 줄 것 같지? 안 줘. 가자 가자 모텔 호텔 가자 가자 모텔 호텔. 그 정도 되려면 재산이 몇십억은 돼야지. 공돌이 직장돌이 알바돌이 니들은 껌이야. 씹다가 뱉는 놈 어디서 가짜는 게. 너희들은 집구석에 얼굴 보며 DDR. 니들은 얼굴 보며 뒷구석에서 방꼬장기 팍팍팍. 요 체키 체키. 혀가 꼬이네 빨대 꽂아
대동맥에 빨대 꽂아 내 남편 내 남친 지랄하지만 알고 보면 호구들 빨대만 꽂아 쭉쭉 빨아 병신이니까 어차피 인간 패배자니까 그냥 빨아 쭉쭉 살아봐야 가치 없는 놈들이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냐? 당연하지. 이 빈찐따야. 잘 쓸게. 호구 새끼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랩이 좀 필요하니까 막혔네요. 자, 아무튼 뭐 쏜다고 갈 줄 아냐? DDR이나 해 이 새끼야 라고 옆집 아줌마가 그러네요. 자, 유신독설 레전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바일 방송으로 짝퉁 판매까지 하고 있습니다. 긴급 제보로 들어왔는데요. 한 BJ가 모바일로 홍보하면서 여러가지 물품에다가 특정 유명 메이커 샤넬 그 메이커를 만들어서 짝퉁을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기는 판매 안 하니까 상관없다고 하는데 조사 결과 그 만든 물품을 실제로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아프리카 TV 최고예요. 예, 이제 뭐 아프리카 TV에서 샤넬 제품을 만드는 방송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짝퉁 말이죠. 최고예요. 최고입니다. 그래서 모든 물품에다가 샤넬 마크를 박아가지고 현재 절찬리에 3만원, 5만원까지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런 제지가 없다고 하네요. 운영자들의. 뭐 가끔씩 방을 열어서 짝퉁을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 영자씨 살려고? 영자씨 살려고? 영자예요. 저 샤넬 갖고 싶네요. 영자예요. 저도 몇 개 살게요. 영자예요. 네. 하여튼 뭐 영자씨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티셔츠는 짝퉁은 아닙니다. 정품입니다. 예. 저희 사다TV 13주년 기념 티셔츠는 저희 로고가 저희 캐릭터가 박힌 정품이라는 점. 재질도 순면이에요.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 느낌 좋아. 아니까 입어봐서. 자, 까봐야 소용없다는 거, 불법 아니라는 거, 우리 거라. 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프리카 TV 플레이어에서 특정 단어를 검색하니까 뭐가 나온 줄 아십니까? 야동! 포르노! 야동! 네. 아프리카 TV 플레이어에서 특정 단어를 검색을 하니까 포르노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게 올라온 시기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그 올라온 시기가 무려 어디 있었죠 파일이? 그 파일이 캡처가 어디 있었는데? 아까 캡처를 해야 되는데 깜빡 돌렸네요. 어디 갔어? 그 제보 파일에 올라가 있는데 그게 올라온 시기가 더 놀랍습니다. 올라온 시기가 어디 갔어? 아까 캡처를 해놨는데 아유 여기 얼마 안 되는데 일어나는데. 자, 잠깐만 기다려 주시고요. 열고 나서 날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증거자를 다 캡처를 해놨는데 플레이어에서 19세도 안 걸려 있고요. 19세도 안 걸려 있고 접속을 하니까 날짜가 무려 자 클릭을 하고 니나누 자 올라온 날짜가 2011년 7월 23일 날 새벽 1시 2분에 올라온 건데요. 모바일 방송으로 6,063명이 즐겁게 조회를 했습니다. 35명이 3교대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특정 단어로 검색을 하니까 2011년 7월 22년 전에 올라온 포르노가 아주 1대3 뽀로뽀로 가와이 기무치 스고이. 네. 특정 단어로 검색을 하니까 여주인공 1명과 남주인공 3명이 나오는 의상비가 필요 없는 여자친구가 아주 여자 주인공이 아주 그냥 잘하더라고요. 뭐 그렇게 모니터링을 유신이 난리 쳐가지고 5명 늘려가지고 3교대로 35명
24시간 35명이 아니라 3교대로 35명이면 BJ가 22만 명 안 하겠다는 얘기죠. 돈 안 쓰겠다는 얘기죠. 자, 이거 바보가 아닌 이상 돈 안 쓰겠다는 얘기지. 아니 맨날 자랑해가지고 접속자가 몇 명이라고 하면서, 그쵸? 생각해보세요. 회원수가 1000만 명. 회원수가 1000만 명이고 2013년 상반기 누적 접속자 수가 50억 명. BJ만 22만, 등록된 BJ만 22만 명. 근데 돈을 쓰기, 아이템 매출로만 258억 원.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건지. 돈 어디다 써? 어디다 써? 영자씨? 돈 어디다 써? 네가 써? 어디다 써? 이거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 주주거든? 주주클럽 아니라 주주거든? 그 돈 어디다 써? 이 돈 어디다 쓰는 겁니까 도대체? 게임 산업, 게임 플랫폼 한다고 게임, 모바일 게임 한다고 갖다 바친 거 아닙니까 다? 이거 저 감사해야 돼요 주주들. 도대체 아프리카 TV 주주들 뭐 하는 겁니까? 저도 주주지만 주주총회 언제 하는 거야 도대체? 돈 어디다 써? 갖다 써? 막 갖다 써? 주주 돈을? 막 갖다 써? 싹 써? 허락도 없이 써? 네. 나 주주야 아프리카 TV. 자, 아무튼 돈 버는 사람들은 회사와 회사에 불만을 표시하지 않는 그냥 순응하는 사람들만 떼돈을 버네요. 그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잘못된 점을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쫓겨나고 외면받고 털리는 세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아요. 자, 특정 단어를 치면 아직도 포르노 같은 성교육에 이바지하고 있는 대륙에게 찬사를 다 아낌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김길태 BJ에 대한 내용입니다. MBC 9시 뉴스데스크에서 지난 토요일 날 보도를 했는데요. 보도하고 하루 쉬고 월요일 날 다시 복귀를 해가지고 돈이 역시 좋긴 좋습니다. 운영자도 쌩까고 BJ도 쌩까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더 큰 사건이 터졌다는 얘기죠. 당사자도 모르고 있을 겁니다. 뭐냐면 자신이 영정을 당한 이전에 몇 개월 전에 영정을 당한 이후이고 본인이 그걸 반성하고 사과하고 50시간을 봉사하고 복귀를 했다고 했는데 동일한 영상을 자기 홍보 영상으로 사용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 김길태 BJ가 퍼포먼스 BJ가 유튜브 대도서관과 양띵 등 유튜브로 뭐 1000만 원을 벌었다,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니까 본인도 욕심이 나서 유튜브 채널을 열었는데 그 홍보 동영상 팬이 만들어준 것 같긴 해요. 근데 그 홍보 영상을 만들어줬는데 진격의 삐리리입니다. BJ명으로. 근데 그 동영상에 김길태 성폭행 퍼포먼스가 들어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그것을 수만 명, 수천 명 앞에서 여러 차례 자기 유튜브를 홍보한 다음에 채널 홍보한 다음에 틀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그거를 영정시켰던 운영자가 쌩깠습니다. 자, 운영자와 BJ가 한패라고 해도 되겠죠? 이 정도면. 그쵸? 한패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정말 심각해서 자기가 영정을 준 사안인데 그거를 자기 유튜브 채널을 홍보하기 위해서 여과 없이 방송에서 여러 차례 틀었단 말이에요. 수만 명 앞에서. 자기 영정 사유인데. 근데 운영자가 지금까지 아무 조치가 없다. 그러면 한패인 거 아닌가요? 한 배를 탄 거 아닌가요? 충분히 그렇게 의심해볼 의혹을 제기할 만한 거 아닌가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유신아 너나 잘해라. 저는 잘하고 있습니다. 엄청 까여가지고요. 아주 엄청나게 견제받고 있어가지고 저는 뭐 365일 견제받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고발을 할 겁니다. 형사고발이요. 공개적으로 김길태 퍼포먼스를 한 BJ, 그걸 방조하고 방치한
운영자에 대해서 사법적인 처리를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국회의원을 통해서 유가족, 그러니까 김길태에게 살해당한 성폭행을 당하고 살해당한 여중성의 유가족이나 그런 관계자를 찾아가지고 형사고발장,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및 성범죄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고발을 목표로 해가지고 국회의원 분에게 자료를 전달을 직접 찾아갈 겁니다. 직접 찾아갈 거고 그걸 방송으로 내보낼지 안 보낼지 모르겠어요. 직접 찾아가서 김길태 퍼포먼스를 한 BJ 그리고 PC방 여직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성만행을 저지른 그리고 패륜을 저지른 BJ 그리고 길거리에서 여성을 섭외해서 음란 방송을 하면서 유료 아이템을 받은 남자 BJ 등에 대해서 형사 고발 처벌과 모든 조치를 다 취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신경 안 써준다고 뭐 난리가 아닌 것 같은데요. 글쎄요. 과연 유신의 이번 발언이 그냥 흐지부지 지나갈지. 저희 클린 UCC 홈페이지 완성된 거 아시죠? 와보신 분 있나요? 가입하시고 제대로 기입 안 하신 분들은 그 정회원으로 안 됩니다. 저희 그 클린 UCC 시민단체 공식 홈페이지 오픈 기념으로 그 3명의 남성 BJ의 형사 고발 처벌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상징적인 의미죠. 김길태 성폭행 퍼포먼스 그리고 PC방 여직원 성범죄 그리고 길에서 여성을 섭외해서 유료 아이템을 받고 성적인 그런 방송을 진행한 3명의 남성 BJ를 상징적으로 여성가족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하겠지만 국회의원과 국회의원분에게 직접적으로 해가지고 그 유가족과 연계를 해서 피해자와 연계를 해서 다시는 방송을 못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 돈 때문에 끝까지 미련을 못 버리고 했기 때문에 클린 UCC도 끝까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징겨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료는 충분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보고도 놀라지 않는다면 그게 문제가. 그리고 지금까지 그거를 제대로 처리 못한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사 이런 쪽도 같이 책임을 져야 되겠죠. 요즘 왜냐? 요즘은 참 좋아요, 기회가. 왜? 관심이 많으니까. 특히 여당 의원분들이 이 인터넷에 관심이 그렇게 많으세요. 저는 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시사적으로는 지지하지 않지만 이 클린 UC 캠페인, 인터넷의 부패, 인터넷의 폭력성, 음란 이런 것들에 여당 관계자분들이 그렇게 관심이 많으세요. 저는 관심이 많은 사람들과 이 클린 캠페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건 아마 시청자분들이 이해를 하실 겁니다. 왜? 민주당이나 야당이나 진보적인 언론은 관심이 없으니까. 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경향신문, 한겨레, 오마이뉴스, 민중의 소리, 국민TV, 고발뉴스는 뭐하고 있습니까? 이명박, 박근혜는 혈안이 돼 있으면서 청소년 보호와 이 심각한 인터넷 아프리카 TV의 문제에 대해서 그 진보적인 언론과 국회의원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모른 척하죠? 같은 편이니까. 한 편이라고 생각하니까. 그쪽에서 문제 발생하면 가서 취재해주고 일면에 올려주고 막 띄워주고 하면서 이 심각한 내용이 7년 넘게 발생하고 있는데 기사 한 줄 안 쓰고 있습니다. 그나마 경향신문에서 한 번 썼죠. 한두 번 썼죠. 그나마 경향신문에서. 한겨레 신문? 난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언론사도 아니에요. 제 개인 기준으로 한겨레 신문, 오마이뉴스 접속도 안 합니다. 어플 깔아놨었는데 들어가지도 않아요. 민중의 소리도 마찬가지고. 까지 말라고 하세요. 보수든 진보든 청소년 보호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자기 자녀들 방송의 이 심각성, 인터넷 방송의 심각성 다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자기 편이라고 덮어주고 그런 사람들은 진보든 보수든 어떤 목적이 뒤에 목적이 있든 그 심각한 것을 바로 잡아야죠. 근데 뭐 정치적인 탄압이다. 이딴 식으로 얘기하는 작자들하고는 뭐 얘기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행동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탄압하고 예, 어떻게든 밟아버리려고 하는 그들에게는 절대로 그러니까 분명히 각오하세요. 저도 뭐 소송 중이고 힘든 상황이지만 시기가 좋으니까 끝까지 한번 해봅시다. 끝까지 해서 결론. 자, 저희 그 지지하신 분들은 소수입니다. 적극적으로 지지하신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빛이 보입니다. 저희 사이트도 오픈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저기 정치권이나 일부에서 관심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뭔가 룰을 만들 때가 됐어요. 룰을 만들어서 이거는 진보고 보수의 문제가 아니고 좌파와 우파의 문제도 아닙니다. 청소년 보호의 문제고 우리나라 컨텐츠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인터넷 컨텐츠를 단속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자제하자고 하는 것이지. 클린 UC 캠페인은 규제하고 뭘 못하게 하는 캠페인이 아닙니다. 우리 BJ 스스로가 법을 지키고 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해물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자는 겁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놓고 돈을 벌기 위해서 폐륜과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추잡한 짓들을 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예. 그건 양심의 문제고 방송하는 인터넷 방송을 하는 사람도 그런 양심을 갖자는 얘기입니다. 돈만 되면 성기 까고 지랄 연병을 하는 그런 것들은 막자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일단은 얘기를 하겠고요. 자, 고소브리핑 고소브리핑 저 소송 궁금해하시잖아요. 저 유신겔에다가 올려놓긴 했어요. 유신겔에 올려놓긴 했는데 하도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소브리핑 나중에 또 물어보지 마세요. 일부 마치려고 하는 거, 일부를 좀 일찍 마치는 거예요.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자, 제가 피소 당한 게 현재 4건입니다. 4건. 피소 당한 게 4건인데, 이제, BJ A모 씨는 원래 2건을 따로따로 했는데, 병합이 돼가지고 재판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명예훼손과 모욕. 그러니까 제가 방송하고, 이 기사로 사자TV에 올라온 내용이 허위사실이다. 자신을 모욕했다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그게 이제 재판이 좀 늦어졌어요. 근데 그 검사의 공소장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명예훼손을 했으면 어떤 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해놨어야 되는데, 너무 날림으로 해놓은 거죠. 그래서 저희 변호사님이 지적을 해가지고, 판사님이 받아가지고, 공소장 이거 바로 잡아라.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그러니까 기본이 유신이 한 발언을 써놓고 유신이 했던 말 써놓고 이건 어떻기 때문에 허위사실이다 이렇게 해놔야 게 기본이래요 공소장에. 그러니까 어떻게든 유신을 잡아 넣으려고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냥 유신이 발언한 내용 쭉 적어놓고 위에 사실은 허위사실이다 유포했다. 완전히 날림으로 공소장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변호사님이 고맙게도 체크를 해가지고 지적을 해가지고 이제 그 공소장 변경은 많이 들어보셨죠? 예, 이번에 저 국정원 댓글 사건처럼 완전히 유신 집어넣자고 작정을 한 것 같아요. 유신 잡아넣으려고 기본 그러니까 공소장의 기본도 안 지켜져 있다는 얘기죠. 상식적으로 아무리 바빠도 이게 왜 허위사실인지를 적어놔야 되는데 그것도 안 적고 공소장을 그냥 내버린 거 자료가 많으니까 자료 그냥 정리해가지고 그냥 쭉 써놓고 허위사실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요 그게 허위사실인지 판사나 변호사가 해가지고 아마 열심히 그 변경을 하고 계실 거고 아마 답답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허위사실이 아니면. 자,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이제 모욕 부분 같은 경우에도 모욕이 이렇게 쭉 이어진 게 아니라 한 구절 그 모자이크 조합하듯이 해놓은 겁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또 꼬투리 잡을 거니까. 그러니까 그 2단락 그다음에 딱 한참에 2단락을 그냥 마치 한 번에 다 얘기한 것처럼 그거를 모아놓고 이 표현은 내 거다라고 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내가 옛날에 그렇게 제기한 건 다 안 됐어요. 특정할 수가 없다고. 근데 내 건 된 거죠. 수상하죠, 상당히.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을 잠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 한 건 재판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시의원 K모 씨께서 저를 또 고발을 했습니다. 트위터에 올린 글, 그 다음에 제가 노래를 불렀는데 그걸 자기가 모욕한 거다라고 2개로
고소를 하셨는데 모욕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네. 모욕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받고 명예훼손은 솔직히 명예훼손이 더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모욕죄만 얘기를 해봅시다. 근데 이 모욕 부분이 아까 A모 씨가 모욕했다는 거하고 동일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인정이 안 됐다면 다른 것들도 다 인정이 안 돼야 되는 거죠. 그게 다 합산한 거니까. 그렇죠? 당연히 인정이 안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 무혐의 처분이 그 A모 씨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긍정적인 그렇게 제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명예훼손은 트위터에 올린 내용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 공개가 될 수 있겠지만 별 내용 아니니까 트위터에 뭐 욕설이나 그런 내용도 없어요. 그냥 딱 내용인데 아니 시의원 바쁘신 분께서 하여튼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나는 이게 당연히 안 될 줄 알았죠. 근데 이게 약식 기소가 됐어요. 무슨 기적인지 몰라도. 근데 반전이 뭐냐면, 그러니까 대부분 검사가 약식 기소를 하면 그러니까 약식 하시는 분이 약식 명령을 내려요. 벌금형을. 약식 기소는 대부분이 벌금형이거든요. 근데 판사님이 약식 명령을 안 내렸어요. 반전이죠. 정식 재판을 하겠다고. 검사가 기소한 내용에 대해서 검사가 대부분 그 약식 기소를 하게 되면 대부분이 받아들이는데 판사님께서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다뤄볼 여지가 있다고 해가지고 정식 재판을 판사님이 재량으로 진행하겠다고 해서 재판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그 시의원분과의 그 저를 고소한 사건이 생각 외로, 그러니까 그 상대방의 거하고 다르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고, 이 시의원께서도 만약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그 시의원분께서 가장 그 강조했던 게 표현의 자유 이거거든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에 그런 걸 억압하고 있다라고. 근데 이 트위터의 내용을 보시면 아마 놀라실 거예요. 이 내용으로 고소가 되고 기소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벌금 금액은 많지 않지만, 그러니까 일단은 판사님께서 이거는 재판에서 다뤄볼 여지가 있다고 해서 오늘 확인했어요. 안 오길래. 원래는 검사가 기소하면 한 달 정도 그 약식 명령이 오거든요. 난 그냥 올 줄 알았는데, 그래서 재판 신청 준비하고 있는데 그냥 판사님께서 재판에서 다뤄봐야 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의원분과의 재판이 오히려 좀 반전이 됐고요. 그 다음에 아까 A모 씨와의 그 공소장이 잘못 작성된 거,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두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다음은 A모 씨 사건입니다. A모 씨 사건인데, 이제 명예훼손으로, 사실 저는 이게 사건이 이해가 안 돼요. 자료도 많이 줬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들만 이상해요. 이상해요. 그건 나중에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어요. 누가. S모 씨가. 그래서 약식 기소가 됐는데 이제 아직 그걸 안 받아가지고 정식 재판을 청구할 건데, 이게 재밌는 게 제가 주장했던 바로 재판하는 게 소원이었거든요. 그게 처음에 경찰에서는 직접적으로 증거 자료가 있어야 이게 기소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나중에 계속 진술이 바뀌고 그러니까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됐거든요. 그 당사자를 제가 고소한 사건이. 근데 검사 측에서 뒤집어진 거예요. 말도 안 되게 트집 잡혀서. 근데 그걸 다룰 수 있다는 거죠. 이 재판에서. 나는 그게 기뻐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도 내가 당했던 그 자료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근데 경찰에서 진술이 계속 바뀌고 여러 가지 상황상 이거는 맞는 것 같다라고 기소견으로 갔는데 검찰이 독단적으로 뒤집은 거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재판에서 다룰 수가 있다는 거죠. 나는 정말 이 재판에 대해서 노력도 했어요. 이 재판을 안 하기 위해서, 이걸 좀 이제 마무리하기 위해서. 좀 너무 힘드니까, 서로 힘드니까 내가 억울한 걸 떠나서 좀 마무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상대방이 끝까지 가자. 그래서 나는 그 내 억울함, 그 2년 동안 억울했던 점을 이 재판에서 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증인, 증거자료 충분히 다 모았고.
그러니까 왜 경찰 단계에서는 문제 없다, 걱정 없다라고 기소 의견으로 갔다가 왜 뒤집어졌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한번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BJ A모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훨씬 더 먼저 고소했거든요. 근데 제가 고소한 이유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내가 고소한 이유는 허위사실 유포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 허위사실이 뭐냐면, 내가 방송 중에 특정인을 거론하면서 그 가족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했다. 그러니까 그런 허위사실에 대해서 못하게 만들도록 하려고 한 건데, 경찰에서 문제없이 통과했어요. 이거 된다.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는데, 그 상대방이 다른 재판 때문에 1년 넘게 끈 거예요. 근데 뒤집었어요, 검사가 뒤집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첫 번째, 방어권이래요. 나는 처음 들었어. 나도 그 명예훼손이나 이런 거를 많이 경험해봤지만, 방어권이 있다는, 첫 번째 방어권.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나의 명예훼손을 훼손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이제 1년 반, 2년 가까이 끌었잖아요. 내가 먼저 고소를 했는데, 다른 사건으로 내가 기소가 됐기 때문에 죄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공소장이 무슨, 난 소설인 줄 알았어. 이상하게 그 지역만 가면 공소장이 소설이 돼요. 그러니까 그 지역 경찰도 죄가 된다고 보냈는데, 그러니까 무슨 불기소 이유서를 보면 피의자,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바뀐 것도 있어요, 심지어. 심지어, S모 씨 제가 고소한 사건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바뀌어 있어요. 불기소 이유서에. 완전히, 왜 내 불기소 이유서만 경찰 단계에서 올라가면 다 뒤집어지고, 그 다음에 불기소 이유서가 무슨 소설책으로 적혀 있느냐. 그거를 이제 재판에서 해봐야 되는데, 그럼 판사님의 재량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환장하실 거예요, 그 내용들이. 그래서 S모 씨 명예훼손 그 재판 준비 중에 있고, 이제 요거 하나가 또 있습니다. W모 씨가, 그 BJ W모 씨가, 저희 올라온 기사가 허위사실이라고 해가지고, 언론중재위원회에 허위사실로 거액을 요청을 해서 정말 큰 돈이요. 정말 엄청 큰 돈을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기각됐어요. 기각된 사유가 뭐냐면, 첫 번째, 그걸 주장을 하는 사람이 이게 허위의 사실이라는 입증을 못했다. 입증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허위 사실이라는 걸 입증할 증거 자료나 이걸 제출을 하나도 안 했어요. 그냥 돈만 요청을 했을 뿐이지. 그래서 기각됐고, 다만 그 기사에 나온 사진들이 모자이크를 했지만 청소년들이 보면 좀 그렇지 않냐. 그래서 그 사진을 좀 뺐으면 좋겠다. 기사는 상관없고 그 사진이 모자이크를 했지만 청소년들이 보면 좀 충격을 하여튼 그럴 수도 있으니까, 누구나 볼 수 있는 언론사니까 그 사진만 뺐으면 어떠냐. 동의를 했습니다. 중재위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그래서 그거 받아들인 건데, 그게 판결이 결정이 났다고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는데, 전혀 그런 거 아니고요. 허위사실을 보도해서 손배송을 엄청나게 거액을 요구했는데 기각이 됐다는 사실이 확실한 거고요. 왜냐하면 당사자가 사진 삭제나 무슨 그 기사 정정 그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손배소만, 거액만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요청한 사실에 대해서 기각 결정이 난 겁니다. 요청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전에 경찰서에 고소한 사건은 아마 다음 달에 제가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텐데, 그 전에 또 저도 조치를 하겠죠. 이렇게 4개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다른 사건은 제가 무조건 무슨 법정에서 다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자존심이고 뭐고 간에 서로 힘드니까 서로 좀 잘 풀어보자라고 얘기도 하고, 그런 노력을 분명히 충분히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에 피소당한 4건의 사건에 대해서. 근데 이제 BJ W모 씨 같은 경우에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기각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자료가 있다라고 제출한다고 했는데 제출을 안 했어요. 내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사가 허위 사실을 근거로 썼다는 부분을
입증하기는 힘들지 않나. 조심스럽게 그렇게 말. 왜냐하면 있었다면 언론중재위원회 분명히 제출한다고 했거든요. 저와 통화에서도 너한텐 못 준다. 너한텐 못 주고 언론중재위원회와 경찰엔 주겠다라고 했는데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출이 안 된 걸 보니까 빈손으로 오셨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그 부분은 뭐 크게 걱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얘기하고 질문 받겠습니다. 자, 시간이 오래 못 끄네요. 그다음에 이제 피소된 사건이었고요. 고소된 사건입니다. 제가 그 A모 씨에 대해서 고소한 사건은 일단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는데 검사가 뒤집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어권이다. 무슨 내가 다른 사건으로 기소됐으니까 혐의가 없다. 말도 안 되는. 정말 나는 뭐 나중에 공개할 때가 있으면 그 불기소 이유서를 다 공개를 하겠지만 공개 뭐 내 건데 내가 공개해서 뭐 누구한테 피해 줄 거 있나요? 아마 놀라실 겁니다. 불기소 이유서나 공소장의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항고를 하려고 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자료를 엄청나게 냈어요. 그래서 검사가 뭐냐면 상대방은 반박할 근거를 다 들어줘요. 한 몇 시간 다 들어줘요. 난 말 못하게 해요. 내가 고소했는데 담당 검사가 명예훼손 담당 검사가 내 얘기는 나중에 듣겠대. 안 들어요. 무조건 끊고 상대방 얘기는 다 들어주고 자료도 다 미리 준비해라고 다 받았어요. 근데 저는 그냥 오라고 했으니까 일단 조사받으러 간 거 아니야. 자료나 뭘 가져오라고 안 했으니까. 자료 제출하겠다고 하니까 빨리 달래요. 빨리 넘겨야 된다. 시간이 내가 끈 것도 아니고 검찰에서 왔다 갔다 해가지고 시간 끈 건데 그 내가 밤새 가지고 준비해가지고 2번이나 보냈죠. 쳐다보지도 않았어 자료를. 그러니까 내가 항고해가지고 이거 올려봐야 재정신청까지 해봐야 안 볼 거거든. 안 봐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항고 올라가도 이런 사건은 쳐다보지도 않는다고 내가 보기에는 100% 변호사 쓰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차라리 보완해가지고 확실한 걸로 다시 고소하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좋게 풀려고 노력도 많이 했었고. 그래서 따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자료는 얼마든지 많기 때문에 그때 고소했던 사건보다 더 중요한 거. 내가 무슨 특정 정당이나 개파에서 돈을 받았다는 등 여러 가지 더 극단적이고 심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하자. 좋게 안 풀리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래서 다 준비가 됐고 아마 우편 접수하고 아마 다음 달에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건 아직 말하면 안 되겠네. 그거 말하면 또 대비할 수 있으니까. 하여튼 2건이 준비가 됐고 2건 플러스 알파인데 소송을 많이 한다고 꼭 유리한 건 아니에요. 한 건씩 해야 되지. 그 외에도 저작권 침해 많지만 그거는 일단은 맞대응하는 게 중요한 건데 하나가 좀 커요. 제가 지금 말씀 못 드리는 게 가장 큰 거예요. 그것도 워우워워님 팝콘 한 개 감사합니다. 아마 이번 주주 중에 우편 접수가 될 거예요. 변호사님은 나중에 해라라고 하는데 나중에 할 일은 아닌 것 같아. 내가 판단하기에는. 왜냐하면 이게 또 다음 항소 해가지고 항소심에서 하기에는 시간도 그렇고 구체적인 거는 1심에서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생각보다 세요. 그리고 S모 씨에 대한 것도 2건. 근데 사전 공개되면 상대방이 대비함으로 이후에 공개한다고 게시판에 적어놨고요. W모 씨에 대해서는 거액을 요구하고 막 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협박죄랑 명예훼손으로 2건.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너 왜 고소 많이 하냐? 근데 내가 고소한 것보다 상대방이 고소한 게 많아요. 저는 그걸 대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자료만 모으고 있다가 저는 자료만 모으고 있다가 상대방이 고소를 하면 대응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이게 일방적으로 제가 고소만 당한 상황이면 저희가 불리해요. 아마 소송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일방적으로 내가 피소돼가지고 나만 하면 나도 억울한 거 자료는 제출하겠지만 아무래도 그 사람이 고소를 했기 때문에 그 위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억울한 점을 맞고소를 해서 그걸 또 따져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다른 데서 확정 판결이 난 것도 아니고 기소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무혐의 처리를 해버렸다는 거. 내가 먼저 고소했는데. 여러분들
진짜 법에 관련된 거는 SF입니다. 어떤 형사님을 만나느냐, 어떤 검사님을 만나느냐, 어떤 판사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SF가 돼버려요. 판타스틱이 돼버려요. 나는 제가 바라는 거는 진짜 다 힘들어요. 저도 친척 중에 뭐 경찰도 있고 있는데 힘든 건 알겠지만 그 한 건으로 한 사람의 인생이 달릴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오랫동안 소신을 지키고 있던 게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난 그래서 그 경찰부터 형사님부터 검사님 바쁜 거 알죠. 근데 불기소 이유서나 공소장을 그렇게 작성을 하시면 한 사람의 인생이 달릴 수 있는데 이거 별거 아니라라고 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벌금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지키고자 하는 게 문제거든요. 목숨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지금 진행하는 모든 소송의 원칙은 화해입니다. 노력 진짜 많이 했어요. 당사자들한테 물어봐도 될 거예요. 저 노력 진짜 많이 했어요. 잘 풀어보려고. 정말 굴욕적이고 나보다 나이가 한참 어린데 내가 진짜 피가 거꾸로 섰는데도 노력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 노력을 안 했다고 하면 근데 내가 그렇게 노력하고 내가 앞장서서 할수록 상대방은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내가 유리하구나. 제가 불리하니까 나한테 저렇게 하는구나. 너무나 치욕스럽고 진짜 내가 그래서 병이 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힘드니까 서로 힘든 거 다 뻔히 알거든요. 근데 그게 맞고소하고 맞소송하고 왔다 갔다 하고 하면 서로 힘든 거 알면서도 그렇더라고요. 그런데도 뭐 피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끝까지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일단 너무 시간이 오래 갔나 짧게 하려고 했었는데 이 소송 브리핑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어제 알아본 바에 따르면 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재판이라는 거는 끝까지 가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변호사까지 있어요라고 하시는데 국선 변호인 분입니다. 국선 변호사세요. 여러분들도 하면 국선 변호사 선임할 수 있어요. 예전보다 요건이 많이 완화가 돼가지고요. 그 판사님들도 그냥 일반인이 계속 얘기하면은 답답하니까 국선 변호사분을 항상 선임하라고 권해드립니다. 판사 재량인데요. 판사님 재량인데 대부분은 판사님들이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게 합니다. 또 봐세요. 제가 욕하려고 했다고. 내가 국선 변호사님을 왜 욕합니까? 봐봐요. 저렇게 뭐 말 좀 더듬거나 힘들어가지고 말하느라고 힘들어가지고 좀 더듬으면 전화 배틀할 때도 별걸 다 가지고 까네요. 정말 대단합니다. 저번에 여검사님 내가 억울했던 부분 얘기하니까 검사 깐다고. 진짜 세상 무서운 것 같아요. 자, 팝콘TV 시청하신 분들은 오른쪽 하단에 추천 즐겨찾기 0시가 지났습니다. 추천 즐겨찾기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팝콘TV 메인, 그러니까 팝콘TV 홈페이지 메인에 가시면 시청자 선택 배너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4페이지로 가시면 유신쇼에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설문조사고요. 단순한 하루에 3표씩 할 수 있으니까 투표 많이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인당 하루에 3표씩입니다. 돈 드는 거 아니니까. 근데 뭐 선물도 없고 그런데 왜 해달라고 그러냐. 그냥 저희 시청자분들도 유신방송을 보고 있구나를 좀 느끼고 싶어서 뭐라도 낙을 삼아서 방송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힘들어 죽겠는데. 다시 3위로 떨어졌네요. 아까 잠깐 2위로 올라갔다가 표수 차이는 얼마 안 나는데 역전을 못하네. 꼭 좀 참여해 주시고요. 자, 1부 마치고요. 잠시 후에 2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닌데 또 잘못 틀었는데 힘들긴 힘든가 봐. 네, 유신독설 레전드 1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짧게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갔네요. 네, 잠시 후 쉬었다가 2부에서 뵙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유신쇼 팝콘TV에서 본다가 함께합니다.